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이 16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뉴탐스런 윤리와 사상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동양사상의 끝부분에 오게 되었습니다. 전체 40강 중에 여러분들이 중간 정도, 반환점 정도를 지금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도가 사상 중에서 노자의 사상을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재는 70페이지입니다. 자, 펴주셨나요? 그러면 준비해 주시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 수업을 항상 시작할 땐 복습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동양 사상 중에는 유가 사상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공부했었죠. 자, 오늘 들어가게 되는 부분은 바로 도가 철학입니다. 도가와 도교는 엄연히 구분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오늘 그 도가 사상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노자의 철학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 동양 사상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오늘 공부하는 노자 철학도 분명히 수능 시험에 한 문제는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도 깊게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오프닝을 하면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윤리 선생님으로서 수업을 진행할 때 주제별로 그 주제에 맞게끔 수업 방식을 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가 사상은요, 확실히 교화를 강조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의 변화, 교육, 위기지약, 수기이 아닌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기억나시나요? 근데 도가는 말이죠, 완전히 반대편. 그래서 어찌 보면 도가 철학은 머리를 채우시는 것보다는 마음을 채우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이 시간, 다음 시간의 장자, 그리고 마지막 도교에 이르기까지 선생님이 참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릴 건데요. 그것을 마음으로 이해해 보십시오. 과연 쉬울까 싶지만 도가는요, 자유롭게 논의러야 되고 수업 방식도 자유로워야 되고요. 막 음악도 틀어드려야 되고 여러분들하고 참 많은 스토리텔링을 해야 효과적입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송쌤이 어떤 식으로 요구하는 건지를 눈치를 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참 재미난 얘기 많이 선생님이 갖고 왔으니까 같이 마음으로 즐겨주시고 머리를 채우기보다 마음을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것만은 꼭 제시하면서 도가 사상의 시조, 노자의 철학에선 어떤 것이 시험 문제에 나올까? 우리가 끝날 때쯤에 내가 요걸 이해했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도가 사상의 발생 배경, 역시 도가 사상의 발생 배경은요, 유가와 비교해서 정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공자 철학과 노자 철학은 너무나 반대편에 놓여 있으니까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노자의 도와 무의자연, 그리고 상선약수 소국과민이라는 키워드는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노자를 우리가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해 놓지 않으면 사실은 문제 푸는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노자 철학을 과연 문제로 내서 그걸 풀게 하는 것을 노자가 부활한다면 동의할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우리는 역시 수능을 대비하고 내신을 대비하고 이 과목을 어찌 보면은 궁극적인 목표를 학습에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의 출발은 아주 재미난 이야기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국의 전대미문의 아주 중요했던 법정,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꺼내 볼 건데요. 이것은 또 뮤지컬로 만들어지기도 했죠. 바로 에쿠스라는 연극, 뮤지컬입니다. 저도 이 연극을요, 약간 뮤지컬 비슷하기도 한 형태인데요. 대학로 동숭아트홀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말이죠, 이 에쿠스라는 연극을 보고 나서 한 달 정도는 에쿠스 연극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연극에 대한 막 글을 쓰기까지 했었어요. 대학생 때인데. 영국에 본인이 기르던 26마리의 말을 사랑하는 말이었겠죠. 눈을 찌른 소년의 이야기, 그 범죄 사건이 바로 에쿠스라는 연극의 모티브가 된 사건입니다. 앨런 스트랑이라는 주인공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떻게 본인이 기르던 26마리 사랑하는 말에 눈을 찌르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노자를 우리가 접근하는데 선생님이 이야기를 꺼내는 바로 도입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에쿠스라는 연극을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강렬한 느낌을 갖고 그 연극에서 얻는 게 있다라면 성공하는 아주 좋은 연극일 것 같아요. 이 연극의 주제의식은 우리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상업화, 그리고 어른들의 유혹과 욕망들이 한 소년을 자멸시키고 그 유혹에 넘어간 소년이 순수성에 대한 마지막 발악으로서 사랑하는 말에 눈을 찌르는 이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이 연극이 유명한 것은 이 연극의 주인공을 했던 배우들은 다 유명한 배우가 되었기 때문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최민식, 최재성, 그리고 조재현 씨. 가장 유명한 연극이죠. 라틴어로 에쿠스, 말을 의미하는데요. 이 연극을 통해서 바로 이 이야기를 제가 연결시키고 오늘 노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한 자료인데요. 같이 보시죠. 오색 영인 몽맹이요, 오음 영인 이롱이요, 오미 영인 구상이요, 난득지화 영인 행방이니라. 말 그대로 풀었으면 화려한 색은 우리 눈을 멀게 하고 화려한 소리는 우리의 귀를 먹게 하며 맛있는 온갖 화려한 음식들은 우리의 입을 상하게 한다. 현대인들은,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이런 화려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의 순수한 본성들을 망가뜨리면서 그 순수성과 소박한 미를 놓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오지만 결국 얻기 힘든 귀한 물건의 마음을 뺏기면 사람의 행동은 무자비하게 된다. 이 이야기가 바로 도덕경 12장에 나오는 표현이고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노자가 바로 이 도덕경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에쿠스라는 연극처럼 우리 현대인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봐. 똑바로 살고 있는 걸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게 아닐까? 앨런 스트랑처럼. 그래서 결국 현대인들에게 이 노자의 철학은 매우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요, 이 이야기는 그 시대, 춘추 전국 시대에는 누구를 향해 있었을까요? 인위적으로 이런 것 저런 것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사상가들을 향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바로 공자의 육아 철학이었겠죠.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강요하거든요. 자, 배워. 숙이 야인이야. 숙이 치인이지. 수신제가 지국평천화해야 되고 효를 지켜야 돼. 그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방식이야. 이게 올바른 거야. 올바른 거야. 얘기하니까 노자는 너가 더 망치고 있거든. 그냥 둬. 원래 우리의 순수한 본래성만 지키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노자 철학을 공부할 때 항상 이런 그림들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저는 이걸 수업 시간에 보여주면서 학생들한테 소가 보이지? 소를 타고 막 다니고 굉장히 소박하지 않니? 그래서 소국과민도 외우고 소박도 외우고 이렇게 시옷 들어가는 거 많이 노자 거야 외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착각을 한단 말이죠. 노자의 철학, 도가의 철학은 이렇게 무의자연을 외치면서 무조건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허무주의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 그런 것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리가 상식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마저도 뒤집어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런 거죠. 육아의 철학이 우리들을 너무 많이 오른쪽으로 땡겨놨다라고 했을 때 노자는요, 반드시 그 반대편으로 땡기는 노력을 강조합니다. 허무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 노자 철학을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반대편으로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결국 너무나 인위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에, 그걸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반대편의 노력을 통하여 무게중심을 다시 잡아주고 싶은 것이 노자 철학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건 노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단수의 노력이고요. 어려운 노력이에요. 그것들을 하나둘씩 제가 필기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제가 도입하면서 에쿠스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노자 철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들을 이런저런 스토리텔링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노자 철학이 어떤 식으로 시험에 출제되는지를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준비한 자료는 제가 자료실에 올려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공자가 오른쪽으로 굉장히 세상에 무게중심을 땡겨놨다면 노자는 반대편으로 땡기고 싶은 거기 때문에 완전 반대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공자 같은 얼굴 하나 나오고 노자 같은 얼굴 하나 나오고 사파를 넣은 다음에 이 사람들의 대화를 가지고 노자의 입장이 공자를 어떻게 비판하는지 을이 갑을 비판하는 근거로서 옳은 걸 보기에서 고르시오, 선택지에서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보시면 유가는요 윤리, 도덕, 예의, 규범을 강조하죠. 근데 도가는요 그냥 둬, 자연스러운 게 중요해. 근데 그건 그냥 두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것,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왜 잘못됐는지를 이해하고 그것들에서 벗어나 우리의 본래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방법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답게 사는 삶을 강조한다면 자유롭게 사는 삶을 강조합니다. 아마 노자를 쭉 공부하시고 나면 생각이 조금 여러분들 달라지실 것 같아요. 장자를 공부하고 나면 평소에 생각하던 거에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각박하게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 그리고 경주마처럼 입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뛰지 마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라. 그렇지만 가끔 그 각박한 현실에서 머리가 아플 땐 노자와 장자를 접해보면 숨통이 트일 것이다. 그런 매력이 있다는. 아마 여러분들이 공자를 굉장히 어르신의 입장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또 기성세대로 이해를 한다면 자유로운 삶을 강조하는 노자 철학은 왠지 우리들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청소년들, 신세대들, 그죠? 자, 인과 예, 문화, 교육, 위기지약 이런 것들 강조합니다. 나부터 열심히 닦고 인격 수양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꾸고 얼마나 막 멋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웃기지 말고 니네들이 얘기하는 인예가 인위야. 그죠? 인예가 인위래요. 그죠? 부자연스럽답니다. 문화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라는 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소의 콧뚜레에 비유를 하며 소를 오히려 불편하게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인위적이고 각박한 세상을 만드는 핵심이다. 그래서 노자는 25장, 도덕경 25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가장 문제이고 도와 덕대로 살면 되는데 인의 예를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이고 예가 혼란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가 혼란의 우두머리다. 이게 누구를 비판하겠어요? 공자를 비판하는.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포인트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열심히 그 다음 내용도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자, 노자입니다. 노자는 왜 이름이 노자가 됐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노인이었다라는 설이 있죠. 태어날 때 60세로 태어났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떤 설에 의하면 노자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요. 노자는 엄연히 기록에 의하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자도 노자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구절도 발견이 됩니다. 심지어 노자는 공자에게 어린 애 대하듯이 네가 얘기하는 것들은 올바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야 라고 해주는 이야기도 발견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노자는 엄연히 존재했던 사상가로서 이 노자 철학의 핵심은 역시 도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노자 철학의 핵심에서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되는 건 지금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도라고 하는 글자를 과연 노자는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냐가 핵심입니다. 도라는 한자는 사실 많은 동양 사상가들이 좋아하는 한자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도라는 한자를 잠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도가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자, 이 글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도 하니까.
이제 잘 느낌이 안 오죠. 도가 어디에서 유래됐을까? 자, 다음도 제가 피디님한테 보여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다음 글자도 한번 볼까요? 다음 글자를 보면 조금 여러분들 이해가 될까요? 이게 뭘 형상화한 거거든요. 아, 요게요. 머리입니다. 머리. 그죠? 여기는 길을 간다라는 의미고, 그러면 머리가 길을 간다라는 걸 형성한 거예요. 지금부터 노자 철학을 도로부터 풀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리를 옮겨서 제가 하나 둘씩 좀 필기를 해드리면서 이제 노자 철학의 핵심 키워드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노자의 첫 번째 이야기, 노자의 사상. 1번, 역시 도라는 한자입니다. 자, 도를 쓸 땐 먼저 머리 그리고 간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머리가 간다라는 의미는 이 머리가 간다라는 게 과연 어디에서 유래됐느냐, 그 어원을 우리가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원은요, 전승행진. 춘추 전국시대에 참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적장을 이기고 목을 베고 그걸 창에 꼽고 돌아오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사입니다. 그걸 우리는 전승행진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에 머리를 창에 꽂고 길을 간다라는 의미잖아요. 전승행진입니다. 근데 전승행진은 2번입니다. 이 전승행진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일정한 순서와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됐냐면 대자연 그리고 우주를 움직여 나가는 원리,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대 해석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도라는 한자가 어떻게 출발했냐 봤더니 전승행진에서 출발을 했더라. 근데 그 전승행진은 일정한 셀레머니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에 행사가 있잖아요. 우리 졸업식, 입학식 할 때 시작할 때 뭐 국기에 대한 경례부터 해가지고 막 축사하고 뭐 졸업생 뭐 송사 막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막 샥 던지면서 끝나잖아요. 행사의 일정한 시작과 끝이 있죠. 일정한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건 법칙이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법칙이 존재한다라는 건 바로 대자연을 움직여 나가는 원리로서 이해를 한 거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움직여 나가는 원리, 그것이 도라고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원리입니까? 근데 그것을 한자로 우리가 써서 표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저 글자로 우리가 규정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자의 도덕경에서는요, 2번, 자, 도덕경이란 책 자체가 도경과 덕경을 이제 상권과 하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요. 이 도덕경이라는 책의 첫 번째 문구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도를 다루고 덕을 다룬 책이니까 노자의 책인데 결국엔 도에 대한 규정부터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1장에 나오는 키워드들을 제가 그대로 써드리면 도덕경 1장에 도를 정의 내리는데 여기에 우리가 노자가 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다 드러나요. 바로 도, 잠깐 한자를 좀 쓸게요. 가, 도, 비. 아, 이 글자가 중요하죠? 상, 항상 상자입니다. 도. 그 다음에 뒤는 명, 가, 명. 비 똑같아요. 구조는 비, 상, 명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제가 빨리 썼는데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게 뜻이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잘 보세요. 도가도. 도는 명사로 사용이 된 거고, 가도 할 때 도는 동사로 사용이 된 겁니다. 뭐라고 하는? 도를 도라고 말로 표현하면 비상, 상자가 매우 중요해요. 이 상은 사실 서양 철학에서 해석하기 어려울 한자입니다. 이거는 항구불변한, 원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정말 영원불변한, 모든 걸 함축하고 있는 이런 의미예요.
도가도, 도를 도라고 말로 표현하면 비상도, 그건 도의 모든 의미를 담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가 붙어 있으니까. 단지 명가명,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한자 도라고 써놓은 건 비상명, 그것의 모든 이름의 의미를 담은 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게 뭔 말이냐? 결론적으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덕경 1장을 탁 펴보면 심오하거든요. 거기에서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냐? 결과적으로 도는 위대하다라. 그리고 인간이 이해하기엔 참으로 어려운,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의 원칙으로 삼아야 될 것이 바로 도다라는 겁니다. 그 도를 너무 좋아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노자가 준비한 그 도덕경이라는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덕경의 수많은 문장들이 나오는데, 이 도덕경이 사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노자는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태어나서 대학자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 주나라의 가장 번성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주나라의 도서관장. 근데 이 도서관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의 총리 대신 정도 되는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그 도서관장을 하다가 이제 낙향을 해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노자가 워낙에 유명했던 학자니까 도서관장 했던 유명한 철학자들 많거든요. 데이비드 휴움도 마찬가지고, 라이프니츠도 마찬가지고. 도서관, 마오쩌둥도 젊었을 때 도서관에서 막 알바하면서 공부 많이 했었고, 그만큼 대학자였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국경수비대에 한 장군이 노자에게 당신이 위대한 철학자라고 하던데 그 사상을 저에게 밥을 좀 먹여주고 머물도록 해드릴 테니까 뒤를 많이 봐드릴 테니 좀 머물면서 얘기를 좀 해봐 주십시오 해가지고 5천여 자를 남겨준 것이 도덕경입니다. 사실 본인이 대단한 학자로서 도서관장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던져준 얘기는 사실 읽어보면 인생 무상 같은 얘기들이 많아. 인생 뭐 있어? 너무 아등바등 살지 마.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뽑아낼 건 그래? 그럼 노자의 도덕경을 읽어보고 그래? 그러면 그냥 대충 살아? 이게 아니라 거기에 중요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뽑아내는 게 윤리 수업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허무주의는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첫 장에 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뒤에 가보면 덕경이 후반부를 장식하게 되는데, 그렇게 8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재미난 건 노자가 명명하고 있는 이 도라는 개념이 어찌 보면 서양에서 얘기하면 이 도라는 개념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겠지만 서양 철학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 로고스라는 개념하고 닮아 있거든요.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 마찬가지고. 그래서 로고스에 대해서 책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서양의 철학자 찾으라고 그러면 5대 현자에 들어가는 로마의 황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손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우렐리우스가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명상록이라는 책이죠. 저는 명상록이란 책과 노자의 도덕경 아주 닮아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얘기가 비슷해요.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있고 그 원리에 맞춰서 살아라. 물론 그건 이성적인 삶,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 도를 얘기하는 것도 역시 도에 맞춰서 살아라. 이거 역시 노자가 강조하는 삶이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노자의 도덕경에서 확인을 해봤을 때, 자, 지우고 다시 필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쫓아오세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돌아와 보면요. 결국 노자의 이 도덕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도에 맞춰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올바르게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이렇게 도에 맞춰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후반부에는 도에 대해서 도에 맞춰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쭉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들을 보면서 열심히 노자가 얘기하는
도에 맞춰서 사는 삶이 뭔지를 지금부터 한번 쭉 필기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필기해 드리는 건 역시 이 노자가 강조하고 있는 도에 맞춰서 사는 삶이 무의자연, 그 다음에 국가관 이렇게 쭉쭉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2번. 그러면은 도에 맞춰서 사는 것은 바로 무의자연의 삶이구나. 아까 노자의 도덕경과 로고스를 잘 담고 있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얘기를 했었지만 세상의 순리대로 돌아가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죠. 이 두 권의 책은 역시 또 공통점이 보이는 것은 대자연에 대한 예찬 서사 시로 보인다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이 둘은 무의와 자연, 자연, 대자연에 대한 예찬 이런 측에서는 아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역시 노자에게도 무의자연이 핵심일 텐데요. 그러면 1번부터 무의자연을 쪼개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의입니다. 그럼 노자가 얘기하는 무의는 무엇이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무의는 아무런 노력을 안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허정입니다. 허정이 뭐냐라는 것은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하는 중요한 단어 나와요. 공부. 길게 썼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공부라고 써놨잖아요. 공부를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옆에 허무주의 X 이거 꼭 쓰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푸는데 무슨 허무주의처럼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하는 공부. 우리의 머릿속에 잘못 잡혀있는 상식과 같이 생각하는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는 공부를 하라는. 아까 얘기한 대로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좌측으로 화살표를 땡겨 놓은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허무주의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의는 무위, 무불위라고 표현했어요. 무위, 무불위라는 것은 고도의 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뭔 말이냐? 무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무불위,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이 되게 심오하고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노자는 무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도의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마지막에 우리가 무위지치를 정리하겠지만 무위지치라는 건 무위로 통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치자가 그냥 둬라가 아니라 우리가 조직을 돌릴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주 중요할 때 요거 딱딱 해주는 고도의 테크닉을 바로 무위지치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의 무위무불이다. 무위라는 것을 허무주의로 이해해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2번입니다. 그럼 자연을 쪼개볼까요? 그러면 두 개가 연결이 되면 무의자연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자연에 대한 의미를 또 쪼개서 얘기해 보자고요. 자연은요. 대자연의 순리대로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말에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것이 발견이 되고요. 단지 환경학적으로 접근해서 자연 친화적이다 라고 끝내서는 안 되고 자연 자체는 nature, 결국 자연 자체를 얘기합니다. 대자연. 근데 대자연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대자연은 뭐라고 그랬어요? 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표현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뒤에 뭐가 따라 나오느냐? 도법자연 이러고 나옵니다. 도법자연. 도법자연은 뭐냐? 역시 도가 자연과 같다라는 거예요. 도는 자연을 법칙 삼아라는 거죠. 그러면 도가 가장 닮아 있는 게 자연인데 자연의 순리에 맞춰서 살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씨를 뿌리고 때가 되면 수확하고 인위적으로 그것을 인간이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이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게 도리에 맞는 것이죠. 근데 때가 되면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24절기를 모르고 철이 안 들어있는 사람을 에이 철부지 이러는 거예요. 때가 됐는데도 철을 모르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자연의 순리라는 원리가 나오는 거고요. 2번으로 가볼까요? 자, 그러면 자연이라는 건 결국 뭘 얘기하느냐? 자연스러움을 얘기합니다. 대자연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자연은 자연스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연스러움 옆에 적혀야 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으니 그게 바로 소박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소박이라는 단어를 쓰면 흔히 소박한 미가 있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제가 우리 학생들 되게 예쁜 학생들한테 어머 되게 소박하고 멋있다 이러면 학생들이 소박한 건 왠지 촌스러운 거 아니에요? 촌티 나는 거 아니에요? 멋 못 부리는 거 소박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박은 뭐냐면 순수의 미학입니다. 자, 다시 나왔죠? 순수함과 본성으로 돌아가라라는 게 노자 철학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순수의 미학이라는 건 뭘까요? 지나친 멋부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멋부린 사람을 정말 멋있다고 하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그 멋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막 찾아다니면서 자격증도 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패션, 컬러리스트, 막 보이스 트레이닝, 뭐 프레젠테이션 이런 거를 다 막 자격증을 땄어요. 열심히 배워가지고. 근데 항상 패션에서 마지막에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향수는 위에다 뿌려놓고 그 길을 걸어가듯이 하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뿌리면 지나친 건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올 때 거울을 딱 보면서 했던 장신구에 하나만 빼라. 그러면 아주 멋있어진다. 그 얘기는 지나치게 멋부린 사람을 우리는 정말 멋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 돈 되게 많아. 나 온갖 명품 다 걸치고 있어. 막 이런 사람을 진짜 멋있다라고 노자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졸지에 부자 된 졸부 이러는 건 거죠. 그래서 진짜 멋을 안 부리는데도 굉장히 멋이 나는 그 상태가 소박의 미학입니다. 그래서 무의자연을 우리가 정리하면 결국 무의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노력을 강조하는 거고 자연은 대자연 자체와 자연스러움 소박으로 돌아가라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바로 이 자료가 굉장히 노자스럽다라는 거죠. 저의 주장은. 한번 같이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실까요? 존 레논과 도가 사상을 제가 연결시키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자, 제가 피디님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BGM을 깔아드려 달라고 좀 또 어려운 부탁을 했습니다. 참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죠. Let it be입니다. 지금 음악이 여러분들이 쭉 나오고 있다라면 가사를 한번 음악과 같이 음미하면서 느껴보십시오. Let it be는 Let it go가 유행하기 전에 가장 유행했던 Let it 들어가는 노래 중에 최고봉이었죠. Let it be입니다. 어떠세요? 가사를 쫙 들어. 결국 Let it be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냅도유죠. 냅도유, 냅도유, 그죠? 그 뭐야? 무의자연. 여기에서 wisdom, let it be. wisdom이 뭐겠습니까? 노자 같아요. 실제로 존 레논이 활동했을 때는 히피 문화라는 게 68 문화혁명 이후에 발전을 했었고요. 그러한 영향들이 사실 히피 문화라는 건 자연으로 돌아가라, 인위적인 것들, 권위주의에 거부하고 반전 평화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자스러움과 맞닥뜨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존 레논이 노자에 굉장히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래도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조금 매칭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이제 그 다음 설명을 주제를 또 말씀을 드린 다음에 연결하면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일단 필기를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열심히 써놓은 건데 좀 지우고, 그렇다면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노자가 어떠한 사회의 혼란의 원인이 뭐냐? 3번이죠. 혼란의 원인입니다. 혼란의 원인은 그냥 요거는 요 내용만 적으시면 되니까 인간의 그릇된 인식, 가치관, 요게 핵심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문제일까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제도와 문명과 같은 것들. 이것을 아까 뭐라고 또 얘기한 거예요? 결국 이것들이 소의 콧뚜레와 같다. 그러면 4번이 들어가겠죠. 해결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해결 방안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1번. 노자는 바로 겸허와 부쟁의 덕을 갖춰야 된다. 겸허와 부쟁이란 정말 겸손함을 갖추라라는 걸 얘기하고 부쟁은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겸손하고 정말 잘났는데도 겸손한 사람 너무 멋있잖아요. 나 잘났어 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 되게 멋없거든요. 그 다음에 부쟁은 그렇게 멋있는 사람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허허 웃죠. 그냥 그렇군요 받아들이고요. 그런 겸허와 부쟁의 덕을 잘 갖추고 있는 대상을 바로 노자는 뭐라고 봤냐면, 자 옆에다가 색깔 바꿔서 노란 펜으로 한번 써볼까요? 자, 더 중요한 얘기니까 형광색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상, 선, 약, 순이라. 노자의 도덕경 8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요건 외우시라고 그랬잖아요. 물이 가장 겸허와 부쟁의 덕을 잘 담고 있더라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야 될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상선약수라는 것은 역시 뭐와 연결이 되느냐? 정치관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혼란스러운데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치관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소국과민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 소국과민이란 아주 작은 나라의 적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해 보면 공자가 얘기하는 대동사회하고는 참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비교해서 정리할 수 있겠죠.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표 보여드리면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소국과민이라는 거의 핵심은 결국 두 가지로 우리가 또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인데요. 자, 소국과민은 무위지치를 얘기하는 거죠. 무위지치라는 건 뭐죠? 고도의 통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무위지치 자체가 의미하는 건 지나친 간섭을 하지 말아라. 천지불인이요라는 표현이 나와요. 좀 이따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천지, 하늘과 땅, 그리고 성인, 위대한 사람들은 불인, 인자하지 않다. 선생님, 인자하지 않다라는 게 뭔 말이에요? 결국 오른쪽에 써드리면 그것은 지나친 간섭을 하지 말라라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나치게 내가 아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은 인자해야 돼. 이쪽으로 와. 글로 가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나친 간섭이라는 거. 왜 통치를 그렇게 하느냐? 그냥 자연스럽게 둬라.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이 치대국. 이건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나라를 정말 잘 다스리려면 치대국 약팽소선이요. 약팽소선, 치대국, 좋은 나라를 통치하는 기법은 약팽소선. 약 같을 약자죠. 팽은 왜 토사구 팽 할 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삶는다, 굽는다, 조리한다 이런 의미인데, 소선, 작은 생선을 대하듯 작은 생선을 굽듯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나라를 통치할 때는 작은 생선 우리가 구울 때 어떻게 해요? 막 뒤집어요. 익었나? 잘 굽고 있나? 그러면은 살점이 남아날까요? 정말 간섭을 최소화하고 최소의 불간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의 간섭을 통해서 통치를 하라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소국과민에 담겨 있는데요. 저는 또 비틀즈를 연결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느껴보실까요? Imagine이라는 곡인데요. 얼마 전에는 우리 김연아 선수가 그 갈라쇼 할 때 이제 쓰면서 에이브릴 라빈의 Imagine이 더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비틀즈의 Imagine을 들어보면 완전히 소국과민입니다. 결국 오늘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라는 논리에 대해서 노자와 비틀즈는 퀘스천 마크를 다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패권주의와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권력으로서 상대방을 억누르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메이진이란 곡과 소극과미는 너무 닮아 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예전 수능에 출제가 될 때 노자와 묵자와 맹자의 공통점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노자와 묵자의 또 맹자까지 포함했을 때 공통점이 뭘까요? 이 사람 패권주의를 다 비판한 사람들. 그런 시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힘을 가지고 통치를 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병합 전쟁을 하는 것을 과연 옳은 정치관으로 볼 수 있겠느냐? 그게 바로 노자의 소국가민에도 잘 담겨 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쭉 설명한 것들 바탕으로 좀 마무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자,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노자의 사상을 곱씹어보고 진한 향의 여운을 느낀다. 곱씹어보면 곱씹어볼수록 노자는 진한 향이 묻어납니다. 대기만성. 우리가 흔히 막 크게 이제 나중에 잘 된 사람을 대기만성형이야 이러잖아요. 근데 원래 노자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정말 큰 그릇은 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죠. 너무 크니까. 그걸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어요? 이 대기만성이 뭘 향해 있을까요? 도를 정의낼 수 있는 거죠. 도를 인간이 이 범위까지가 도야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걸 또 내포하기도 합니다. 곱씹어보면 또 다른 의미가 느껴지는 거죠. 천지와 성인은 어질지 않다. 백성을 풀강아지 정도로 생각한다. 천지불인 아까 말씀드렸죠. 성인불인 이 백성 위 추구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추구가 뭐예요? 풀강아지. 풀강아지는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천지와 성인은 사람들을 풀강아지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게 예전에 춘추전국 시대에 뭐 제사 같은 거 이렇게 지내고 하면은 풀강아지로 만들어 놓고 제사 지내고 이렇게 끝나면 버리거든요. 그냥 버리고서 이렇게 지나가다 그걸 막 소중히 여기나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위대한 하늘과 위대한 도 이런 것들은 사람과 관계가 없다. 이 얘기는 지나치게 뭐 하늘이 우리에게 명을 줬고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인을 지켜야 되고 예를 지켜야 된다라고 간섭하는 육아에 대한 정면으로 반박입니다. 하늘은 관계없어 인간하고 이 얘기죠.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오미영인 구상. 정말 맛있는 음식 우리 쫓아다니는데요. 그것이 우리를 더욱 욕망의 존재로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몸이 상하고 입이 상하는 걸 모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치대국 약팽소선입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마치 작은 생선을 굽듯이 하라. 제가 그 5분 사탐 영상을 만들고 그걸 또 책으로 집필하면서도 이 얘기를 써먹었는데요. 노자와 존 케이지 이야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문제풀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케이지라고 현대판 현대 예술의 거장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사람인데요.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이잖아요. 1952년 8월 29일 날 우드스탁 락 페스티벌이 열리기도 했던 69년도 8월에 그 아주 유명했던 그 장소에 야외 공연장에서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존 케이지가 딱 나와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받고 딱 앉아서 곡을 연주하려고 딱 있는데 사람들이 기대를 막 한 거죠. 존 케이지야. 얼마나 아름다운 화음들과 소리들이 나올까라고 막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4분 33초 동안 전혀 연주를 안 하는 거야. 컴온. 엄연한 악보는 있습니다. 그리고 악바에 타셋이라고 표기가 돼 있었어요. 이건 긴 호흡으로 연주하지 않고 쉬어라라는 의미의 음악 용어인데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노자스럽다. 결국 이 존 케이지의 4분 33초는 우리가 너무나 우리 머릿속에 좋은 음악은 이래야 돼. 화려한 음악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런 화음이 있어야 되고 라고 생각하지만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대로 대음, 가장 좋은 음악은 자연의 소리다. 그것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채우면 되죠. 존 케이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오늘 준비한 문제 79페이지 문제인데요. 같이 보죠. 천하의 금령이 많으면 많을수록 백성은 가난해지고 백성이 이로운 도구를 가지면 국가는 더욱 혼란해진다.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기괴한 물건이 더욱 쏟아져 나오고 법령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적이 더 많은 거 인위적으로 해봤자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 어려움으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얘기죠. 노자의 도덕경에 있는 표현이고요. 1번 국가는 작고 국민은 적은 것이 바람직하다. 소국과민이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국가의 통치자는 군자다운 인격, 군자, 세모, 인격, 방향성을 강조하죠. 유가입니다. 특히나 누구? 공자 정도 좋습니다. 자, 국가의 통치자는 예를 통해서 사회를 다스려야 된다. 예를 통해서 사회를 다스리는 걸 강조하니까 역시 유가고요. 구체적으로는 공자도 좋겠고 저는 순자가 더 많이 보이네요. 예를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엄격한 법과 형법 이런 거 노자는 정말 싫어하죠. 그렇죠? 이런 게 인위적이라고 보니까 누굽니까? 한비자와 같은 누구? 법가 사상가들. 국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주는 역할,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시각들을 조정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관, 이거는 자유주의적 국가관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우리 해설서에 나온 것처럼 사회계약론 같은 서구의 국가관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노자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국가관은 절대 아니고요. 자, 모기가 물어대면 밤새 잠을 잘 수가 없대요. 결국 지금 80페이지에 있는 이 1번 문제도요. 모기가 상징하는 게 뭘까를 들여다보면 돼요. 모기는 뭘까요?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 그렇죠? 인위적인 사회 제도나 예, 법 이런 것들을 다 모기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쭉 뒤에 나오는 내용들 가지고 정답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노자의 도덕경 3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1번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다한다. 이거 뭐예요? 정명 누구죠? 공자. 누가 그걸 규정하는 건데? 라고 노자는 비판하겠죠. 역시. 그러니까 1번은 답이 될 수 없겠고요. 이것도 모기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번 본래부터 타고난 참된 암, 양지니까요. 참된 암 그럼 누구예요? 맹자에게 영향을 받은 왕수인 정도. 유가 노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자연의 흐름에 근거해 인위적인 제도와 편견을 극복한다 라고 돼 있죠. 이게 정답이겠죠. 노자와 장자와 같은 도가 철학이 해당이 될 겁니다. 행동을 규제하여 사사로운 극복하고 사회 질서를 회복한다. 규제해요. 행동을. 그 다음에 사사로움을 극복해요. 뒤만 보면 극기복례가 떠오르죠. 유가가 되겠고 공자가 될 수 있겠네요. 더더군다나 행동을 규제한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런 것들은 유가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좀비 친소의 구별이 없는 무차별적 사랑, 묵자. 사랑으로 세상을 묶은 사람, 묵자. 그죠?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는데요. 요 정도 키워드는 우리가 마음으로 노자를 이해하셨겠지만, 받아들이셨겠지만, 존 케이지까지 얘기를 했는데, 비틀즈까지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될 단어들입니다. 첫 번째, 일체의 근원, 대자연의 질서 하면 도, 그죠? 그 다음 모가 도고 인위가 더해지지 않은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무의자연. 마지막으로 모와 모의 덕은 상선약수다. 겸허와 부쟁. 그죠? 마지막 인위적인 제도를 부정해 무의지치 소국과민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 노자의 영향을 받아서 제작격이 될 수 있는데요. 장자의 철학을 가지고 선생님이 또 마음으로 이해하는 동양의 최고로 자유로운 사상가 장자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